예, 상황 판단 2021년 7급 상황 판단 풀어볼게요. 일단 법조문이고요. 조항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고, 호가 이렇게 있고,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1항의 신청, 청구해야 한다,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3항, 신청해야 한다, 일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경 신청하였다. 네,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면 1번부터 그냥 볼게요. 청구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청구해야 한다 있고, 다음 주민등록 변경위원회 이거 맞고요. 그리고 예, 이거 뒤에는 다 맞는데 지금 A광역시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항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꼭 시장이 해야 되냐? 아니죠. 이게 구청장이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하면서 라고 나옵니다. 그럼 변경을 누가 할 수 있나 보면은, 예, 여기였죠. 지체 없이 변경하고 통지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주민등록제 시장 등이 변경해야 하는 거죠. 주어를. 그래서 이게 주어가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자, 지금 여기 변경위원회는 인용 결정은 할 수 있어요. 여기 인용 결정을 변경될 수 있다. 4, 5, 6, 7, 8 여기가 틀렸죠. 여기라고 하는데 지금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이 7자리 중 첫째 자리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한다. 여기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 있었고 어, 예,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기 있고 네, 이거 뭐 틀린 게 없네요. 변호 변경 통지는 일단 변경하고 그다음 통지 받는 거니까 네, 이걸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미 변경된 경우는 변경을 통지했을 것이고 네, 4번 정답. 여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5번 이것도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주어를 보니까 물품관리관, 계약 담당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나오고 물품 출납 공무원이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눈치법상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 공무원 이런 거 바꿔놨을 수 있고 그 주어 장난질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부분 보면 위임할 수 있다, 청구해야 한다, 보호할 수 있다, 보호해야 한다, 출납할 수 없다, 명하여야 한다, 뭐 청구해야 한다 이 정도 보고 이제 선지로 볼게요. 1번 출납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출납할 수 없다고 물품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재량으로 출납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1항의 명령이 없으면 1항은 물품관리관이 명하는 것이죠. 네, 주어도 이거 맞고, 아니, 여기 맞고.
네, 너무 어이없게 답이 나와버려서 좀 당황스럽네요. 다른 것도 볼게요. 위임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없다였고, 네, 그리고 중앙관서회장 여기 나와 있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니까, 여기 위임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보관할 수 있다, 여기 있는데, 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해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틀렸죠. 주어가 틀렸습니다. 물품 관리관이 아니라 여긴 계약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청구해야 한다. 청구해야 한다는 여기 하여야 한다. 요거랑 여기랑 위에인데 지금 물품 관리관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이 위네요. 필요할 때마다 계약 담당에게 청구해야 된다는데 지금 물품 출납 공무원이라고 바꿔놨네요. 5번도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이겠죠? 위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선이나 개조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수선에 필요한. 자, 지금 얘한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밖에 관계 공무원에게 청구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 서술어가 뭐 해야 한다기 때문에 꼭 얘한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지금 이거는 조항이 두 개 있고 여기 이렇게 3항 연결돼 있고 1항에 위반된 거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거 포인트로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 자, 선지 보면 3번, 4번, 5번 위주로 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니까 이걸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고 지금 사망은 단말기기 고유번호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요.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받은 거니까 지금 여기겠죠? 지금 사망을 위반해요. 그럼 사망의 예외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 갑이 을에 개통하기 위하여 그래서 처해질 수 없죠. 괜찮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5번 3년의 자격정지 이거는 자격정지에 관한 건 여기 위에 있는데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1항을 위반하여 자,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했습니다. 을과 병 사이에 그러면 여기 우편물의 검열 또는 네 그래서 타인 상호간에 네 이거 위반이잖아요. 뭐 우편물의 검열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지금 1년에서 10년 그래서 2년 괜찮고 5년 이하 자격정치 3년 괜찮고 그래서 5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여기 보면 이제는 여기 증거 사용 여부네요. 그럼 증거 사용 여부는 밑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2번에서 보시면 정책 용역 수행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대화를 녹음한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죠.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상호 간의 대화. 이건 상호. 근데 지금 여기는 갑과 을의 대화 녹음이니까
타인 상호 간의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1번 보면, 네, 이거는 그냥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의뢰 우편물.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은 그냥 뭐, 여지 없으니까 1번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 네, 이렇게 3번 끝 맞춰볼게요. 4번입니다. 4번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이렇게 나오고, 일단 기업 F 여기 있죠? 자, 볼게요.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6억.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볼게요. 규칙은 처음부터 저는 보거든요, 거의. 그래서 500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 일단 500원 미만이니까 B랑 A는 아니겠고, 그다음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개는 우선순위 처리했고요. 이거 뭔 말이죠? 지원 대상 사업 분야 그리고 지원 대상 아닌 사업 분야 그러니까 뭐 이거 전체네요, 그냥. 대신 이렇게 나눠져서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광고비랑 총 매출 곱한 거. 여기 12, 여기도 12, 여긴 10, 여긴 6, 1.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선순위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되겠네요. 상한액이 1억 2천이라고 합니다. 단, 예, 예. 그리고 이 위에 100억 원 이하인 경우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요 F랑 G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상한액이 2.4, 2.4 이렇게 지원 가능하고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2.0까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로 배정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배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G가 우선순위 1번이죠. G가 우선순위 1번인데 2.2억을 지원하네요. 네, 100억 원 이하니까 2배까지 지원하고 최대 금액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2죠. 2는 지금 100억이 넘으니까 그냥 1억 2천. 그 다음 순위 3. 3도 100억이 넘으니까 그냥 1억 2천. 그 다음 이제 F겠네요. 그러면 여기 더해서 2억 4천, 4억 4천이니까 여기 3개 더하면 4억 4천이니까 6억에서 4억 4천 뺀 1억 6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꼼꼼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예. 예, 5번입니다. 5번은 퀴즈 문제네요. 그래서 직원 57명이라고 나오고, 참 직원이 5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에서 7명으로 된 10개의 조직을 만들고 5, 6, 7 소조직이 하나씩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룹 나누기인데 지금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을 구하려고 하죠. 그럼 5, 7명에서 10개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5가 있고 5명 그룹, 6명 그룹, 7명 그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이 6과 7을 조합해서 이게 몇 개씩 있어야 되는지죠. 일단 하나씩은 무조건 있었으면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선지를 좀 활용해 보죠. 최소랑 최대가 있는데 일단 최소부터 하겠습니다. 최소부터 5명 그룹이 하나인 경우, 5명 그룹이 3개인 경우, 5명 그룹이 4개인 경우
이 중에서 5명 그룹의 최소가 되는 서 가능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5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5, 여기는 20, 그래서 57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52가 나와야겠고, 여기에서는 42가 나와야겠고, 여기서는 37이 나와야겠네요. 그럼 6하고 7을 조합해서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맞추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는 나머지 9개가 6과 9그룹이 6과 7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7그룹, 여기는 6그룹. 그러면 여기다가 6일은 6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24, 30 그리고 7은 7, 14, 21, 28, 5, 7에 35. 네. 그래서 여기가 6의 배수, 그리고 여기가 7의 배수. 자, 일단 1부터 되나 볼게요. 1부터 돼서 그러면 9개인데, 그러면 뭐 여기 5, 4 뭐 이런 식으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여기 4, 5 여기 이렇게 조합을 해서 52가 나오나 보면은 52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24에서 28을 더해도 지금 52가 나오는데 문제는 4, 4기 때문에 8개죠. 하나 모자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1은 최소 1 아닙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해볼게요. 3이면 지금 7개를 조합해서 42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6과 7을 6의 배수와 7의 배수를 더해서 42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더해도 지금 7개인데 56이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41이고 뭐 네, 이렇게 더해도 안 되겠죠. 6개니까. 이렇게 더하면 47이고 그리고 24, 21 더해도 45, 20, 37 더해도 37. 그래서 4하면 안 되고 자동으로 4가 되겠다. 이거 검토 그냥 해보면 6 그룹으로 37을 만드는 경우 그러면 여기 3, 3이나 뭐 4, 2나 뭐 5, 1이 되겠죠. 그래서 37이라고 그러면 여기 6 5개랑 그리고 7 하나 있을 때 37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4개고 그럼 이제 반대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예, 그리고 5가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7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이겠고 여기는 35니까 여기가 57이니까 22가 돼줘야 되겠고 여기는 30이니까 27이 돼줘야겠고 나머지 4 그리고 여기는 25니까 32가 돼줘야겠네요. 이제 해볼게요. 일단 7부터 해볼게요. 7에서 안 되면 22, 3개로 22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개면은 뭐 요 안에서 결정이 되겠죠?
22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렇게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두 개 해도 안 되죠? 그래서 7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을 해볼게요. 6은 27, 4개로 27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게 보이네요. 6 그리고 21 이렇게 해서 27이죠. 그래서 4번 일단 정답으로 하고 7 3개, 6 하나 이렇게 하면 합 10개 맞고 네, 6일은 6, 21, 37에 21, 30 돼서 더하면 57 나오네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룹 나누기 문제는 일단 고정된 거 하나 경우의 수 잡아놓고 나머지로 숫자 조합해서 가능한 거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6번 풀어볼게요. 6번도 보시면 투입해야 되는 노력의 최소값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노력이 뭘까요? 볼게요. 그냥 업무 역량이 이렇게 4개로 나뉘고 요게 요거네. 그리고 조건이 통합력을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며 남김없이 투입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능 부문별 업무 역량 값이니까 이 통합력의 역량 값은 일단 이 재능은 상수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곱하기 4 하면은 64, 240, 추진력은 440, 창의력은 400, 기획력은 3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근데 해당 업무 역량 노력 곱하기 3이니까 이 100을 여기다 이렇게 다 배분을 하는데 대신 여기에 곱하기 3이 된 값이 들어가니까 전체 총 노력 점수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고 노력 점수는 300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부문의 값보다 더 크게 만들려면은 일단 지금 가장 큰 이 통합력에서 추진력 200을 뛰어넘어줘야 됩니다. 200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노력을 얼마 넣으면 되느냐? 총 노력 값으로 200 초과로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해당 업무 노력 곱하기 3인 값에서 200 이상을 해주면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원래 노력 100에서 3을 뻥튀기 해줬으니까 다시 3을 나눠주는 겁니다. 6, 18, 20. 그래서 3, 6, 18 하면은 2가 남죠. 그래서 여기서 67 해주면은 201이 되네요. 자, 이렇게 돼서 6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7번입니다. 7번 퀴즈 문제인데요. 지금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뭐 그 직전에 먹은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계 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런 거 낚이지 마십시오. 이게 시계 방향이라고 해서 뭐 딱히 특별한 게 없거든요. 숙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 팥, 호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한 떡을 시작점 가로 열고 첫 번째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즉 이쪽 방향으로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그럼 시작점으로부터 플러스 5. 떡을 먹고 나면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반복 한 개 남으면 먹는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떡이 총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음, 떡이 6개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쑥떡을 먹었다고 치면, 5칸을 갔을 때 이거를 먹는 거잖아요. 호박떡. 그래서 이게 전체 수는 하나 줄어들고, 그 호박떡은 제거됩니다. 그러면 이제 5개에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그러면 여기 호박떡의 다음 떡인 쑥떡이 다시 시작점이 되네요. 그럼 지금 하나가 제거가 되고 5번째 선택이 된 게 제거가 되고 또 5칸을 가는데 지금 여기 시작점에서 5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떡이 되는 거니까 전체 총량은 하나 줄고 시작점은 하나가 늘고 그래서 여기 합차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늘려놨을 때 여기서 시작해 요거 없어지고 다시 밑으로 가서 아니 여기 없어지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여기가 되고 그리고 전체에서 하나가 주니까 그대로 5칸 가고 이런 식으로 쭉 만약에 이어붙인다고 해도 똑같 플러스 1 합차만 계속 유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법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때. 그러면 5개 남았을 때 또 5칸 간다 그러면 그 자리겠죠, 다시.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워지겠죠. 그럼 4개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한 칸 갔다, 뒤로 한 칸 갔다 이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제 4개에서 또 5칸을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된 뭔가가 지워지겠죠? 또 3개가 됩니다. 그러면 3개에서 또 5칸을 갈 테니까 플러스 2, 이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2개 있는 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2개 남았을 때는 그 앞에 바로 뒤에 있는 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1개 남았을 때는 끝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가 송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를 쭉 이어 붙였을 때 나오는 개수는 3, 6, 10, 11, 21이죠. 그리고 이 가는 칸수를 쭉 이어 붙이면 6, 8, 10, 죄송합니다. 3, 4, 9네요, 9. 9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이 패턴으로 21개가 있고 거기서 9칸 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지를 알려면은 그 나머지를 그냥 더해준 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그 시작점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걔를 마지막으로 없앨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3개가 남았는데 플러스 3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가 없었더라면 여기서 원래 자리에서 끝날 거 아닙니까? 배수가. 그러면 3, 2, 9, 18에 나머지 3이죠.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이거를 끝내려면은, 마지막에 와서 끝내려면은, 어, 지금 송편을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송편을 먹었으니까, 그 앞으로 3칸간 여기 호박떡에서 시작을 해주면은 송편에서 딱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호박떡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5니까 한 칸 땡김
팥떡이 제거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인 다시 호박떡에서 시작되면 호박떡 제거되겠죠. 또 호박떡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쑥떡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인 인절미 제거되겠죠. 그리고 송편에서 시작하겠죠. 인절미 제거되니까. 그럼 미음, 쌍시옷, 쑥떡 제거됩니다. 그리고 두 개 남았을 때 한 칸 가면 이제 송편에서 시작하니까 무지개 제거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송편 제거되고. 맞죠? 그러면 마지막은 무지개네요. 자, 번외로,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궁금하시면은 딴 걸로 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음, 더 냅니다. 이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인절미를 마지막에 먹었다. 그러면 또 이거를 인절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붙여서 아홉 번씩 가야 인절미가 끝나니까 아홉 번 앞으로 가서 인절미로 끝내게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 나머지인 3을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인절미로 끝이 난다. 확인해 볼까요? 자, 팥떡에서 앞으로 지금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맨 처음에 무지개떡을 처음에 먹어줍니다. 그리고 0이니까 팥에서 시작해서 얘가 팥떡이 두 번째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호박떡에서 시작합니다. 플러스 1. 그러면 쑥떡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인절미에서 시작하겠죠. 인절미에서 앞으로 두 칸. 송편, 호박떡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한 칸. 인절미에서 송편. 그래서 송편이 없어지고, 그래서 인절미가 마지막으로. 네, 맞죠? 인절미에서 끝나죠. 자, 이거 다 넣어보면서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다 넣어보면서 해도 되는데, 재수 없으면 진짜 6개, 5개를 다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규칙성을 이렇게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뭐 문제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8번 풀어볼게요. 8번. 예, 이것도 뭐 퀴즈 문제 같습니다. A랑 D가 있고, A, B, C, D 순서로 무게가 가볍다고 합니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두 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30, 3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저울에 올리는 경우의 수가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요. 그래서 그 6개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가장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를 제외하고 두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니까 B랑 C를 구매했네요. 그래서 그 두 상품의 무게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마구잡이로 넣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벼운 값과 가장 무거운 값이 있죠. 그리고 그걸 제외한 이 값이 얼마인지 일단 합계를 내보는 겁니다. 44, 45, 44, 46, 48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두 개를 구매했는데 이 경우의 수의 6개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없는 수는 제거해줘야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제거가 됩니다. 이제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B가 더 무거운 거니까 먼저 25, 19 이렇게 보시면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25, 19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26, 19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24, 20 이렇게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일단 가장 끝에 값 35, 54 이 둘 중 하나를 만들 건데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 54이다. 그러면은 이 B랑 A의 합이겠죠. 그리고 35이다. 그럼 C랑 D의 합이겠죠. 가장 가벼운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가벼운 걸 먼저 넣어보죠. 19가 만약 19라면 합해서 35가 되는 것은 16입니다. 여기도 16, 여기 17이겠죠. 그래서 이제 B랑 더해보면 여기는 41. 근데 보시면 여기 41 없죠? 그래서 16은 아닙니다. 그래서 24, 22 정답 3번이네요. 네, 같은 방법으로 뭐 A를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4다라고 하면은 25에서 54를 만들려면 31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32, 죄송합니다. 29가 필요하겠죠. 29. 그리고 여기는 20, 28. 여기 29, 여기 28, 그리고 여기는 30 이렇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9가 29랑 더해졌을 때 48이 나오죠. 48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 28과 19를 더했을 때 47이 나오는데 또 47이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 네, 이렇게 맞춰볼게요. 예, 9번 볼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퀴즈 문제죠.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 네, 그렇게 계속 볼게요. 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친대요. 그러면 7시면 7번 치겠죠? 네. 그리고 2번 이상 종을 칠 때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그럼 7시든 뭐 8시든 9시든 동일한 시간 간격이 있다.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여기가 힌트네요. 그러면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6시 00초가 되고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여기서 6번째 종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둘, 셋, 넷, 7개인데 6시일 때 6번째 종을 7번째 숫자의 초에 쳤으니까 이 간격은 6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11시 00초부터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러면 6분의 7의 간격으로 11번 치겠죠. 그러면 77분의 6. 그래서, 어, 예, 12.x. 그래서 12초에 치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데, 이 00초를 세지 않게 단순하게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서 6시 6초에 쳤으니까 11시 11초에 치겠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쉬우니까 그럴 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정답 2번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람은 가불병정무가 있네요. 그냥 여기다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업무 개시 후 현재까지 한 일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연립방정식으로 막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정적인 거를 먼저 찾습니다. 두 개 겹치는 게 여기 병이거든요. 그리고 병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하는 일을 그러면 하는 일이 같으니까 이걸 1이라고 두고 병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현재까지 만약에 2를 했으면 여기가 1이니까 한 일, 못한 일 그래서 전체를 1로 뒀을 때 병은 3분의 1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3분의 2를 했네요.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 그러면서 여기는 한 일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 기준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병으로 올라와서 갑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 병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은 3분의 1입니다. 그럼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라면 6분의 1을 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이 남겨놓고 있는 일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입니다. 그럼 갑이 남겨놓은 건 6분의 5니까 정은 6분의 5의 일을 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을은 정이 남겨놓고 있는 일에 2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정이 남겨놓은 거는 6분의 1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배이면 6분의 2, 즉 3분의 1의 일을 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는 을이 남겨놓은 일의 절반, 을이 남겨놓은 일은 3분의 2입니다. 거기에 절반이면 3분의 1 했겠네요, 1. 자, 그러면 이제 대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정이 1등, 그리고 2등은 병.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로 많이 한 일이니까 병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라고 하고요. 대화가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변수를 찾아야겠죠, 먼저. 갑을병정이고요. 직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 전체에 30점 받았는데 이걸 분배한다고 하고요. 과장은 제외하고요. 네, 이렇게 힌트. 그러면 갑, 을, 병, 정 순으로 직급이 있는데 30점을 부여받습니다, 총. 이거를 분배하는데 모두 다른 자연수래요. 일단 똑같이 분배를 해봅니다. 4, 7에 28이니까 하고 2가 남겠죠. 그럼 이거를 각기 다른 자연수로 만들어서 합을 끝까지 30으로 유지하려면 일단 여기서 1을 빼줍니다. 그럼 6, 그리고 을은 그대로 놓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2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6, 7, 8,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갑이 가장 직급이 높으니까 네, 그냥 이대로 볼게요. 자, 갑 주는 대로 받는답니다. 정보다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정보다 낮긴 하죠.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할게요. 9, 8, 7, 6 됐죠? 예, 그다음 을입니다.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 가장 높은 성과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바꿔보죠. 8, 9, 7, 6 그리고 기여도를 병입니다. 상급자보다 낮게 하급자보다 높게 충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은
최소 성과 점수인 4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그럼 다시 2점을 분배해야겠죠? 근데 2점을 분배할 때, 음, 어떻게 분배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니까 병에다가 일단 하나를 분배해 봅니다. 그럼 8이 되죠. 또 하나를 분배해야 되는데 여기다 분배하면 규칙이 깨져 버려요. 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분배하고 그리고 병은 하나도 분배할 수가 없게 네, 이런 식으로 해야 규칙이 깨지지 않겠죠. 그래서 병이 7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병을 하나라도 분배를 했을 때 이 규칙이 깨져버린다는 거. 두 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7 그대로 분배해야 됩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이고, 이거는 이렇게 매칭형 문제네요. 매칭형 문제고, 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면적 1m당 필요 개수와 가격.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삼형제가 벽, 나, 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벽돌 필요한 거. 이거는 그냥 주네요. 근데 나무와 지푸라기 집은 지지대가 필요하고요. 그럼 나무의 경우 플러스 20만원, 지푸라기의 경우 5만원.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상수로 처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합이 11m인데 이거 보통 연립방 정식을 저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11m를 이렇게 자 첫째와 둘째, 셋째를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요거 첫째가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랑 셋째를 더합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첫째 돼지 집은 이거 1로 가정했을 때 6이네요. 그럼 플러스 하면 11로 딱 떨어지니까 첫째가 6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5인데 하나당 1씩이니까 여기는 둘째가 3, 그리고 셋째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거를 분배해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힌트가 둘째 돼지집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둘째인 3의 면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죠. 1m당 여기는 15니까 일단 요거 계산을 해놓으면 9만원, 그리고 여기는 6만원, 여기는 3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합쳤을 때 20이라는 상수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둘째가 나무인지 지푸라기는 너무 작으니까 벽돌인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돌일 경우 39, 27입니다. 그리고 나무일 경우 6, 3, 18에 20 더하면 38이겠죠. 근데 지금 벽돌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이게 2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어디서라도 나무를 하게 되면 이게 역전되게 됩니다. 여기도 2이기 때문에 바로 역전되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벽, 벽돌이 아니라 나무집일 것이다. 그래서 둘째는 나무. 자, 그러면 이제 첫째가 벽돌이냐 지푸라기냐 이건데 첫째가 이제 벽돌이라고 해보죠. 벽돌집이 9인데 지금 얘는 6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6, 9, 54라는 말도 안 되게 큰 수가 돼서 조건이 깨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 집이다. 이렇게 답 내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지급 기준이 있어서 갑과 을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보수의 차이니까 보수는
금과 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산정 기준이 있고 사례금이 있는데 등록 결정된 경우와 결정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수금이 관건일 것 같네요. 여기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40만 원으로 한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기본료가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이면 일단 을이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뭔가를. 그럼 명세서 20면 초과분이니까 여긴 30. 그럼 3구 27만 해도 147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을은 140만 원이다. 그리고 거절 결정되었으니까 사례금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값만 세면 되겠네요. 값은 독립항 1개. 자, 여기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착수금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항 여기 산정 안 하고요. 그리고 명세서 14면이니까 얘도 산정 안 합니다. 그럼 얘랑 얘만 해주면 되는데 종속항이 2개, 7만원. 그 다음 도면이 3도, 그러면 4.5만원. 그러면 135만원. 135만원에 지금 등록 결정되었으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곱하기 2겠네요. 그럼 270만원이네요. 270만원. 그래서 그 차이는 아닌데 130만원인데 여기 잘못했네요. 이게 4.5만이니까 2개 9만원 14만원 240만원 해서 263만원이네요. 그래서 123만원이 정답 3번. 14번입니다. 14번. 이것도 뭐 조건, 요건 이런 거 하는 거고 지금 기본 심사 점수와 감점 사항을 표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심사 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감점 점수는 빠르게 할게요. 과태료부가 2점, 그리고 제재 조치 경고 3점, 주의 1.5점, 권고 0.5점이니까 여기는 3점, 1점, 4.5점, 3점, 3점, 8점, 10점, 3은 6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9점, 여기는 15.5점, 여기는 14점. 감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는 C를 보면 그래서 14점, 하나 14점, 2점으로 만들어주고 23, 3, 41, 64점이네요. C는. 네, 그리고 알 수 없고 보면 여기 제허가, 허가 취소로 판정하는데 얘는 허가 정지. 자, 기억 볼게요. 라가 15점이면 제허가다. 그러면 A가 9점 날라가니까 6점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허가는 70점 이상이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더하면 40, 66점이네요.
그래서 X. 그리고 니은.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라가 19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허가 취소는 지금 60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18 두 개에서 36, 그리고 57점이네요. 지금까지. 근데 감점이 15.5점이니까 그러면 41.5점에서 60점이 되려면 19점 넘어야겠네요. 지금 기본 심사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 20년에 받은 적이 없다면 C 있네요. C.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 C 지금 64점인데 8점 까이는 거 없어지면 달라지죠. 그래서 D는 맞고, 기본과 최종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자. 이거 그 감점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B가 가장 크니까 감점이. 니은 디귿 4번 정답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도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이 있을수록 분류를 해서 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검사 빈도, 기준. 그래서 보면 여기 수질 기준은 여기로 끝이고, 검사 빈도는 지금 정수장, 수도꼭지, 배수지 등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볼게요. 그냥 여기 보면 여기 검사 지점은 정수장, 수도꼭지, 배수지 이렇게 돼 있고, 검사 결과와 빈도가 있는 거죠. 또 별 내용 없고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수질 기준 먼저 볼게요. 수질 기준은 지금 일반 세균 100 CFU 이하 예, 통과. 대장균 불검출 100 통과. 잔류염소 4 이하 통과. 질산성 질소 하나쯤은 네 B 안 되겠죠. 자, 이제 검사 빈도 볼게요. 검사 빈도는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 매 분기 1회 어우 넉넉하네요. 그래서 2는 통과. 수도꼭지 D 매주 1회 수도꼭지 위에 있었죠. 매월 1회 넉넉하고. 정수장 C입니다. 정수장 C인데 일단 그럼 이게 정수장이 두 개 중에서 자, 일반 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수질 기준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D랑 E를 포함하면 A는 저절로 따라오고, 그래서 C만 하면 되는데 C는 일반 세균이죠. 그러니까 매주 1회 이상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매월 1회니까 틀렸다. 그래서 3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길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16번입니다. 16번도 뭐가 많다고 해서 막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보면 이게 분류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 보시면 음, 네,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일단 하나만 잡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을 잡을 것이냐, 을을 잡을 것이냐. 근데 갑을 먼저 잡아볼게요. 그러면 갑이 1, 3, 4번. 1, 3, 4번이니까. 자, 먼저 볼게요. 공사장, 1번. 갑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민원의 신청에 대한 거니까, 여기 두 번째, 신청이겠죠.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민원의 종류에서 보시면, 여기 기타 민원은 불편 해결. 이런 키워드 잡아서
바로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A씨는 뭐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의 이송이겠죠. 여기네요. 자,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이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살짝 보면 뭐 이송에 대한 내용 따로 없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러면 처리의 결과의 통지겠죠. 자, 그럼 여기 통지, 기타 민원의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네, 정답이네요. 네, 뭐 더 뭐 볼 그럴 가치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뭘 먼저 봐야 될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 길어서 다 머릿속에 못 넣거든요. 그럴, 네. 17번입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항이 지금 하나, 둘, 두 개 있고요. 상황이 있고, 예, 그래서 선지 보시면 구청장에게 뭐 광역시장은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 문제에서 주어를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수구청장, 장관, 예, 연장할 수 있다. 뭐, 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취소해야 된다. 다만, 예, 뭐, 많네요. 많고, 지금 요거도 갑하고 을 있고, 1, 2번은 갑에 대한 얘기고, 다음 3, 4, 5가 을에 대한 얘기. 을을 볼게요. 합계 15만 제곱미터를 여기다 신축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 자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상황이. 15만. 15만이면 바로 여기 보이네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특별이나 광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얘 광역시죠?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았겠네요. 이 4번에 보시면 광역시장은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이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니까 요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니까 맞는 편지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비구청장은. 그럼 구청장에 동그라미 친 거 여기 있고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음, 예, 뭐 이거를 굳이 뭐 더 봐야 될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지금 보시면 여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비구청장이죠, 이게. 지금 주어를 바꿔놨어요. 이게 뭐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였는데, 주어를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결국 어, 주어에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
길거나 이런 거 읽을 때, 어떤 거를 내가 포인트를 두고 읽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보다 보면 감이 옵니다. 이런 괄호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서술어라던가,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읽을지, 그 부분을 좀 연습하시면 금방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도 보시면은, 뭐가 다른지.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임기액이 있고, 그리고 의결 정족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예, 위원 구성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내가 임기부터 보겠다. 그럼 임기. 그럼 정족수부터 보겠다 하면 정족수부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부터 볼게요, 그냥. 그러면 지금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지명된 3인하고 위원장 1인, 이거 필수적으로 내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있고 외부 위원이 있구나. 그러면 내부 위원은 최소 4명 이상, 그리고 외부는 위원수 3분의 1 이상 위촉이기 때문에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최소 2명 이상. 그래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네요.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3번.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7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하입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이 만약 4명이 모두 여성일 경우 외부 위원 2명으로 하면 이하가 돼버리니까 외부 위원 3명 남자를 초대하면 지금 4, 3 이렇게 해서 7명이네요. 4번입니다. 4번.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정족수죠. 그래서 정족수 여기 와보면 4번 여기 와보면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입니다. 그럼 8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면 지금 6명이 돼야겠죠. 5명이면 안 돼요. 8분의 5는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3명으로 어떻게 하죠? 네, 이걸 늘려서 7명이 참석했다 해도 3명의 찬성으로는 의결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틀렸네요. 뭐 리마인드 해보면 이렇게 뭐 정족수면 정족수, 뭐 위원 구성이면 구성, 그리고 뭐 성별, 연임 조건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하다 보시면 금방 걸릴 거예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이거 꼭지라 그러거든요. 이거 위주로 봐요. 그러면 지금 분반 허용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토론, 영어, 실습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 없고 밑에 바로 보기로 와서 보면 기억은 일반 강의, 니은은 영어 강의, 디귿은 실습 강의네요.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지금 수강 인원이 있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상에도 불구하고의 기준이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니까 지금 허용 기준과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긴 예외에 해당하지 않겠고요. 85점이니까
그럼 이제 허용 기준을 봐야 되는데, 허용 기준 일반 강의, 직전 2년의 평균, 그리고 이거나 2년 중 1년에 120명 이상, 즉 100명 평균, 120명 이상. 자, 120명 이상 해당하지 않고요. 평균 100명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와 허용 다 봤죠?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어 강의. 영어 강의는 평균 30명 이상, 그리고 이거나 1년의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 자, 그러면 지금 만족도 평가 점수를 묻고 있어요. 이 예외를.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준을 못 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90점 이상인지 봐서 90점 이상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90점 미만이었다는 걸 유추해 보죠. 90점 이상이라면 이 평균치가 90%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27점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중 1년의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이니까 그것도 10% 빼서 45명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45명 충족했죠. 그리고 각각 10명이면 지금 10명과 45명이면 55고 평균이 22.5니까 거기서 죄송합니다. 27.5네요. 27.5니까 지금 이 기준 이것도 허용하죠. 두 개 다 90 이상이라면 당연히 분반이 허용되어야 되니까 90 이상이 아닌 90 미만이었을 것이다가 맞네요. 디귿 보면 이거는 지금 여기 한쪽 19년이 20명이고요. 20년이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92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예외 조건 충족하니까 이걸 넣어보는 겁니다. 실습 강의니까 20명, 평균이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적용해보면 18명이죠. 90% 적용해보면 그럼 이거 평균이 20, 15 했을 때 17.5니까 지금 16명이면 18.2가 되죠. 그래서 이게 허용이 돼야 되는데 허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18.2가 아니라 16, 20, 36, 18이네요. 딱. 18이어도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니까 네, 답에는 큰 문제 없네요. 20번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이고요. 네, 가, 마, 중. 마가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처음 보는 유형인데, 일단 해볼게요. 자,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공모 수정안이고, 그리고 상황이 있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가 여기부터 나오네요. 그럼 이거에 부합한 것을 골라야 되니까, 이걸 중심으로, 상황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 신청사업물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럼 이게 첫 번째니까 첫 번째 봐서 신청 조건에 단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없어야 함입니다. 이거는 지금 관계부처 협의 결과가 있어도 신청 허용, 그러니까 있어도 신청 허용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X. 그 다음 여기 따옴표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평가 비중 확대, 그럼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개발 타당성, 관련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 수정으로 확대됐네요. 그래서 나 괜찮네. 이게 하나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그나마 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표가 막 괴랄하게 나와도 천천히 보면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다음 거.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이거 타지표로 이동해서 계속 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마가 맞는 거겠네요. 마가 맞고 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의의 내용 이외에 하위 집어한 배점 현행 유지. 현행 유지인데 이거 말고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오죠. 근데 라 보면은 바뀌었죠. 그래서 라 안 되고 지금 여기 다해서 현행 유지한 거 괜찮고 지금 이거 다 상황 처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다, 마. 정답 5번입니다. 21번 퀴즈 문제입니다. 이런 대화랑 퀴즈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매년 뭐 5급 행시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주로 매트릭스를 짜서 하는데 평일 점심과 저녁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월, 화, 수만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죠. 여기 이번 주 월, 수 그러면 월, 화, 수 이렇게 있겠고 갑부터 병이 다녀왔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 을, 병, 정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점, 저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정이 마지막에 너네가 언제 식당에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다라고 나오니까 정은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을 병을 보면 의뢰 방문 후기를 보고 예약했어. 음식이 정말 훌륭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은 최소 제일 처음에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지. 병은 점심 할인도 받았대. 병은 점심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에 저녁을 다 지워주고 나도 다음엔 점심에 가야겠어. 이 말은 어, 자기는 오후에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녁에 갔다는 얘기. 그래서 을의 점심을 다 지워주고 병은 월요일에 개업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아니고. 자, 이렇게 놓고 하는데 지금 빈칸이 꽤나 많죠. 빈칸이 꽤나 많으니까 어, 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하나 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을은 최소 여기 저녁이므로 갑도 월요일 날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보통 펜으로 푸시잖아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리고 빈칸이 많으면은 또 샤프로 바꾸세요. 샤프로 바꿔서 지우개랑 같이 쓰면은 되게 비교적 확실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선지를 넣어볼게요. 네. 1번 을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지라고 나옵니다. 그럼 을이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지. 그럼 병은 수요일 점심이고 을은 어, 화요일 저녁이겠죠. 혹은 음, 병이 화요일 아이고 병이 화요일 점심이고 을이 월요일 점심이고 그러면 지금 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이 을 뒤에 와야 되는데 오,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화요일에 먹든 월요일에 먹든 지금 갑의 화요일 점심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음, 화요일 오후 점심까지는 안 되겠네요. 여기 이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 불가.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 2번 갑이 먼저 점심을 할 일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거야 라고 나왔으면 일단 정보가 두 개 들어가 있네요. 갑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 그리고 병이 갑 뒤에 먹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갑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겠죠? 그런데 점심 할인을 받고 나한테 알려줬으면 병이 저녁에 먹을 수가 없으므로 갑은 화요일에 먹었고, 그러면 갑이 을의 방문 후기를 보고 예약했으니까 을은 월요일 저녁에 먹었고, 그러면 지금 병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점심밖에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다 확정이 되는 2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계속 볼까요? 나머지도. 자, 갑이 우리 중 가장 늦게 갔었구나. 예? 이거는 뭐 이것만 가지고 하기엔 정오의 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확정할 수가 없고 월요일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월요일에 아무도 안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 을의 방문 후기를 보고 예약했으니까 을은 수요일 저녁이 안 되고 화요일 저녁에 갔을 것입니다. 그럼 갑은 여기 점과 저 중에 하나고 음, 병 같은 경우에는 점심 할인을 받았다.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이건 큰 상관없고. 예, 이것도 확정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예. 그리고 5번. 같이 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늦게 갔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화요일하고 수요일 중에 하나인데 가능성상 수요일인 게 제일 높겠죠. 그럼 수요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막아주고 여기 막아주고 그러면 갑이 을 다음에 갔으니까 여기 막아주고 을은 이때 그리고 갑은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것도 갑의 화요일을 확정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알 수가 없고. 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처음에 보고 이제 말도 안, 뭐지? 막 이러면 아예 이해가 안 갔는데요.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네,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럴 땐 그냥 넘어가고 다른 문제 더 풀던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 그래서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일단. 네, 첫째 날, 둘째 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작업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예보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를 묻고 있고요. 온다, 오지 않는다를 보내고, 일치한 사람은 다시 두 그룹, 같은 수의 두 그룹, 그리고 다른 쪽엔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예, 일치한 사람과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이고 20만 명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받은 사람은 10만 명, 10만 명.
예, 그래서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화요일 날은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마이너스 2승, 수요일은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OX로만 표시해보죠. 이게 온다,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새끼치기로 나눠질 것입니다. OX, OX. 오지 않는다는 OX, OX. 이런 식으로. 그리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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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비슷한 문제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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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힘드네요. 이 이후로는 머리로 생각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3일 동안, 3일 연속 일치한 경우, 설치한 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답을 만약 가상으로 5다, 아니면 XXX다, 이렇게 3일을 맞춰야 되는 건데, 저희는 만약 한 가지 경우만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뀌는 일이 없으므로, 사실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래서 555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날씨 예보 앱을 제거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는 아마 여기 수요일에 나오겠죠. 그러면 수요일에서 555일 때 나올 수 있는 거. 자꾸 지우개가 되는데. 여기. 그러면 요 경우의 수는 2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5555라고 5일 동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X로 틀렸더라도 그 다음에 555로 맞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555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마이너스 4승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지금 문제는 여기서 XX가 돼버리면 지금 XX 돼버리고 그리고 555가 되는 경우 X, X, 555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여기 2의 마이너스 5승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처음에 맞췄다가 틀렸다가 그 다음에 555로 맞춘 경우 이 경우에도 2의 마이너스 5승 그럼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이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4승은 16분의 1이고 32분의 1, 32분의 1 해서 16분의 1, 16분의 8분의 1, 8분의 2네요. 즉 4분의 1인 5만원이 정답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하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얼개를 맞추고 나서 이거 머릿속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감이 올 때까지는 노가다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이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3, 24번 세트 문제인데요. 일단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고, 다행인 게, 이게 법조문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이렇게 일치부합을 주고 계산을 주니까, 어, 전반적으로 뭐 언어 논리 세트 문제에서는 다 이해를 거의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판에서는 그래도 이거 조금 준다는 거. 그래서 원래 법조문 푸는 방식처럼, 일단 이게 이걸 차이로 보면,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위주, 그리고 원칙과 예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실시해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네,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 나오겠죠. 이 정도 하고 일단 볼게요. 이 네모네모부 장관이 띄네요, 눈에. 그래서 네모네모부 장관은 지금 여기 선지 보시면 실시된 경우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 예외 조항으로 해서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된 주민등 뭐야? 네, 1번 그냥 정답이네요. 예,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세모세모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라고면은 이 본문에서 세모세모위원회 여기 해서 뭐 제출해야 한다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찾으시고요. 네, 그냥 넘어가 볼게요. 24번입니다. 24번은 통합의 전체 위원 수는 이렇게 나오고요. 상황이 있습니다. 각도가 관할하는 A, B, 그리고 을이 관할하는 C, 병이 관할하는 D, 통합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수, 전체 위원수를 구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위에 산출된 위원수에 이걸 곱한다. 그리고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여기 A, B, C, D 4개입니다. 4 곱하기 6 더하기 지금 특별시, 관역시 또는 도의 수 갑, 을, 병 그래서 3 곱하기 2 플러스 1 나누기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예, 이게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는 저도 이거 실전에서 이거 그래서 좀 헤맸는데 요거 이렇게 7개입니다. 그래서 7개 그래서 24, 6 하면 31, 4.4 점점점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데 사람이잖아요, 이런 게 유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점을 4.4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4로 계산하게끔 만들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수점으로 올림했을 때 이건 5명이 되겠죠. 위원수는 여기 위원수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아까 7명 곱해서 35명. 네,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얘네를 다 포함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거 반올림. 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거든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올림 좀 나오더라고요. 예, 25번. 상황을 근거로 할 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억 보니까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면 기초자치단체면 니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호들이 있고요. 한번 볼게요. 5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처음 2자리, 다음 2자리, 마지막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2자리는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라고 합니다. 1시. 그리고 다음 2자리는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 광역자치단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면 무슨 도가 있죠. 강원도, 뭐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시면은 대구시, 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인 시도에 하는 시군구. 제 이거 언젠가 한번 헷갈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 저도 사실 똑같은 시인데 시가 아니게 우리가 행정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 분류 자체가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이다. 그렇죠? 광역시겠죠. 이렇게. 그럼 땡땡시가 광역시냐, 아니면 그냥 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그리고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 요거면 기초자치단체니까 0. 그리고 이거면 자치단체 아니니까 0 아니겠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땡땡시에 A구와 B구가 있습니다. B구의 행정구역 분류코드의 첫 자리가 1003이라고 합니다. 일단 땡땡시 1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지워주고, 이거 5번은 지워주고, 03,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가 03인데, 03?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이 경우겠죠? 이 경우면, 기억. 지금 B구가 03인데, 광역자치단체면, 지금 만약에 이게 B구라면 03, 여기 A구는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03과는 다른 것이 와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03이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면 그 세, 네 번째 자리가 어떻게 될지, 시에 속하는 구.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A와 지금 B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 이게 C를 의미하는 고유 번호니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C를 의미하는 고유 번호를 B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03입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03인 2번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마지막 자리 0이거나 0이 아닌 건데, 광역자치단체라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0으로 끝나야 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0이 아닌 거 됐네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